며칠 있으면은 성탄절이네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을 한자로는 불탄일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공휴일 용어로서는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성탄절도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은 어떨까 하는 괜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어렸을 적에 성탄절 전날에 시골 교회에서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온 마을에 커다란 구경거리였죠. 그리고 성탄절 새벽이 되면은 교회 청년들이 어김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마당에서 발을 구르면서 찬송가를 불렀죠. 이것을 새벽송이라고 했죠. 교회를 섬기지 않으셨지만은 제 어머니께서는 밤새 등불을 켜두고 기다렸다가 이 청년들이 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나면 준비했던 따뜻한 식혜를 대접하고 또 미리 사두었던 과자를 여러 봉지를 주곤 했죠. 이 청년들한테. 그러면 제가 크리스마스 날 낮에 교회에 가서 그 과자를 타 먹었죠. 크리스마스 날 그 과자 타는 재미로 교회에 한 번 갔고, 전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보러 한 번 갔고, 1년에 2번 교회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지만 참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네요. 지난 12월 14일부터 며칠 동안 여러 언론에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면서 대학의 명예교수인 노구치 유키오라는 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죠. 선진 7개국 모임인 G7의 아시아 대표인 일본이 머지않아 그 대표 자리를 한국에게 빼앗긴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것이 골자였죠. 이 말 한마디에 도취돼서 우쭐해할 오리가 아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베 신조와 같은 철없는 지도자들을 만나는 통에 서서히 쇠락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인구 절벽이라느니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느니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출생률이 우리나라의 큰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탈아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탈아론. 벗어날 탈, 아시아아, 이론론. 아시아를 벗어나자고 하는 이론.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아시아를 빨리 벗어나서 서양 나라의 일원이 돼야 한다 하는 이론이 탈아론이죠.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가자, 이런 이론을 탈아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1885년에 일본의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지금 일본 돈 1만엔권에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인 게이오 대학 창립자이기도 하죠.
또 한 일본의 사상가는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비슷한 시기예요. 일본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말고 서양 사람들과 결혼해서 2세를 낳고, 그 2세는 또 서양 사람들과 결혼해서 3세를 낳고, 이런 식으로 몇 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모조리 서양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150년 전에 모리 아리노리라고 하는 정치인은 일본어를 아예 쓰지 말고 영어로 쓰자. 일본어 폐지하고 영어를 전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어지간히 서양을 동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시아를 멸시하고 자기들조차도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본을 생각하면은 저는 귀곡천계라는 성어가 떠오릅니다. 귀곡천계. 귀할 귀, 고니곡, 천할 천, 탁계. 멀리 있는 고니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닭을 천하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멀리 있는 것, 손에 넣기 어려운 것, 드문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것,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 흔한 것, 이것을 천하게 여긴다. 이 말이 귀곡천계죠. 오늘은 이 귀곡천계라는 말을 인간관계 고사성어로, 인간관계 성어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본이 자기 고향인 아시아를 버리고 서양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 애타는 심리를 보면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자기도 그 친구들처럼 돋보이는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를 쓰고 잘 나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신분 동반 상승 욕구라고 한다죠. 이 신분 동반 상승 욕구가 강한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좀 측은한 생각까지 듭니다. 주가 고양이 생각한다고 자기들이 웃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던 일본이 한때는 잘 나갔지만은 아베노믹스니 혐한 감정이니 반한 감정이니 패착을 거듭하면서 서서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한국에게 G7의 아시아 대표 지위를 넘겨줄 것이다. 그런 지위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53강에서 그때 주제는 재괴의혈이었죠. 춘추시대 정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그때 송나라의 사령관이던 화원이라는 대부가 전쟁 전날에 병사들에게 양을 잡아서 대접했는데 정작 자신을 태우고 다니던 마차의 마부에게는 그 양고기를 주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마부가 자기의 상전인 사령관 화원을 자기 마차에 태우고 적국인 정나라 진영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송나라는 전쟁에서 패했다. 가까운 사람을 천대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우리네 속담이 있고, 이웃집 마당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멀리 있는 것이 더 귀하게 보이고 자기 것은 좀 천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영국의 넬슨 제도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제갈공명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신부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최고 오지라는 수단의 톤즈라는 도시에 가서 병원을 세워서 나 환자들, 콜레라 환자들을 치료하고,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농경지를 일궈서 식량 증산을 도모하고,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 치료를 위해서 음악을 가르친 우리의 이태석 신부가 프랑스의 슈바이처 박사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영국의 비틀스가 있으면 우리에게 BTS가 있고, 이탈리아의 파바로티가 있으면 우리에게 조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관들이 목숨을 바쳐서 춘추필법으로 기록한 우리의 조선왕조 실록이야말로 중국이 자랑하는 사마천의 사기보다 몇백 배 훌륭한 역사사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문자로 대접받아도 손색이 없는 훈민정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다. 오늘은 그림의 떡처럼 멀리 있는 것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 고장,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것, 이런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자부심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귀곡천계라는 말을 거론해 봤습니다.